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17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차 시 수업은 높임 표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머리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높임 표현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에서는 높임 표현의 대상에 따라서, 정확히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서술어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게 될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대화 상황에서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 3번에 있는 주체와 객체 높임법을 먼저 학습해 볼게요. 1페이지의 높임 표현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서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는 모두 아울러서 우리가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그냥 참고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은 2번. 유형 중에서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구분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괄호 1번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주체 높임법이랑 문장 안에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주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그러니까 서술어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개념의 빈칸 먼저 채워보시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우리 주체 높임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문장으로 나타내면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하는 주체가 누구죠? 선생님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되겠죠.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사실 정확히는 선생이라는 단어인데 뒤에 님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높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한다보다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한다가 조금 더 높임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께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한다 대신에 수업을 하신다 라고 표현한다면 조금 더 높임을 잘 실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 라는 문장을 주체 높임법을 실현해서 표현하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와 같이 표현하면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을 배울 건데 이 실현 방법들은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예문에서는 주체를 어떤 방법으로 높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실현 방법 4가지를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이셨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장에 학자인 사람,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가 되죠?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명백히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높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높였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이셨다. 여기서 이 셔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종대왕은 학자였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학자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학자이었다 대신에 학자이시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포함시킴으로써 세종대왕이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어요. 이 시를 포함함으로써 세종대왕이라는 주체를 높이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를 우리 어미를 정확히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 용어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용언에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지금 세종대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선어말어미라는 용어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둡시다. 선어말어미 뭘 통해서 높였다고요? 시를 통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시는 앞에 만약에 받침이 있는 말이 오면 의시로 실현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께서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다 이런 식으로 의시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요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용언 중간에 시 또는 의시를 붙이면 그리고 이 시 또는 의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문법 용어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어미 의시를 중간에 넣음으로써 문장의 주체를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라는 예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할아버지가 이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되겠죠. 할아버지를 높여야 하는데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주체를 높여야겠죠.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해서 할아버지를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사용됐나요? 우리 방금 했던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본다 대신에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시를 썼고요.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서는 할아버지께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께서는 조사죠, 조사.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신다 대신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넣으면 문장의 주체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격조사 께서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죠.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그리고 여기서는 새롭게 주격조사께서를 통해서 주체를 높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른 사람 누구죠? 주체 사장님을 지금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을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사용됐어요. 방금 했던 주격조사께서 하고요. 선어말어미 시, 불렀다 혹은 부르었다, 축약한 불렀다죠. 정확히는 탈락하면 불렀다죠. 어쨌든 이 부르셨다의 시 그리고 주격조사께서를 통해서 사장님을 높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예문에서 선생님 할 때 님, 이 님을 통해서도 이 사장이라는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에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됐네요. 앞에서 봤던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이 님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사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님의 문법 용어는 우리 배웠던 전미사예요, 전미사. 사장이라는 말 뒤에 전미사 님이 붙음으로써 하나의 단어가 되고 있죠. 띄어쓰기 안 했고, 그래서 전미사 님을 통해서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님을 통해서도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그 세 번째 예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 거죠. 전미사 님,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주체 사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르는 사람 주체 사장을 높이고 있죠. 마지막 두 개의 예문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주무신다. 어머니께서 지금 집에 계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각각의 문장에서 높여야 하는데요. 우리 배웠던 께서 사용됐고요. 시가 사용됐나 하고 봤더니 주무다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여러분. 개다 라는 단어는 따로 없어요. 사실 요 주무신다 자체가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계시다 자체가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특히 주체 높임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현 방법은요. 주무시다, 계시다처럼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대표적인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로 한번 적어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주무시다, 계시다가 우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주어를 높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잡수시다. 혹은 진지를 드시다 같은 것들 있죠. 이것도 대표적인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되겠고, 혹은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 라는 특수어휘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죽었다 대신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정중하고 높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특수어휘들이 있겠습니다.
주체를 높이는 네 가지 방법은 선어 말어미 의시를 사용하는 것,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는 것, 전미사 님을 사용하는 것, 혹은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체 높임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유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 이 주체 높임의 유형 잘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의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 주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요건 이름이 직접 높임 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예문 보시면 선생님께서 교실에 계신다. 교실에 있는 사람 선생님을 직접 높이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높임을 실현하고 있나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님이라는 전미사도 사용했고 깨서라는 주격조사도 사용했고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도 사용해서 지금 선생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여기서 높임의 대상은 할머니가 되겠고요. 서술어 편찮으시다. 아프다의 주체가 할머니니까 주체를 직접 높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주체를 직접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할머니께서라고 하는 주격조사 사용했고요. 편찮으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고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그 주체 높임이 이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표 아래에 있는 이건데요. 우리는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 그러니까 주체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처럼 주체와 밀접한 대상, 관련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게 될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높인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보면 간접 높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 때 있는 건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높임의 대상은 이 말인데요. 이게 선생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게 되는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간접 높임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간접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우리 지금까지 보았던 네 가지 실현 방법과는 살짝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 실현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봤던 선어말 어미 시만 쓸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하면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의시로만 높임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그 외에 배웠던 주격조사께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 님은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 같이 아예 그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조사께서는 안 되고 전미사 님은 되는데 이거 안 돼요. 특수어휘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의시로만 높임을 실현하기 때문에 주격조사께서와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미사 님은 예외적으로 전미사 님이 붙음으로써 그냥 하나의 단어가 이미 생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예외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간접 높임에서는 선어말 어미 의시만 쓸 수 있고 주격조사께서 안 되고 특수어휘 안 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예문 한번 볼까요? 간접 높임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 때 실제 높임의 대상 있는 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높여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생님 말씀이기 때문에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 대신에 우리가 원래 같으면 선생님께서 뭐 교실에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특수어휘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에 이 선어말어미 시만 사용해서 말씀을 높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선생님의 말씀께서도 안 되고요. 깨서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만 사용해서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는 되지만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예문 묶어서 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시다 에서 아픈 건 할머니의 다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이제 다리가 되는데 이 다리 같은 경우가 할머니의 신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높임을 실현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걸 높이는 건 뭐 아프시다도 있고 편찮으시다도 있을 텐데 요건 간접 높임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어말어미 의시로만 실현될 수 있어서 아프시다는 되지만 편찮으시다는 특수어휘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깨서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뒤에는 붙일 수 있지만 할머니께서 다리 깨서 아프시다는 안 돼요. 할머니께서 다리 깨서 편찮으시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 뒤에는 직접적으로 주격조사 깨서를 붙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특수어휘 대신에 선어말어미 의시로만 실현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 잘 기억해 두시고 연습 문제 통해서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주체 높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객체 높임까지 설명하고 나서 연습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높임의 유형은 객체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객체 높임법에서 높임의 대상은요, 말 그대로 객체를 높이는 건데 문장 안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우선 정리해보면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고요. 서술의 객체는 쉽게 생각했을 때 아까 주체 높임이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생각했을 때 문장의 목적어를 높인다든지 에게 한테 같은 부사어를 높이는 게 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단순할 것 같아요. 물론 막 절이 복잡해지고 아는 절, 안긴 절, 뭐 이어진 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뭐 딱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지금 이 수준에서는 우선은 문장의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 중요하게 배웠던 것처럼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객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나가 선생님께 질문했다. 여기서는 미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대상, 즉 선생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 원래 단어 자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미사는 따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혹시 용언에서 시 같은 거 들어갔나 봤더니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높임을 실현한 건 이 뒤에 있는 깨예요, 깨. 미나가 선생님에게 질문했다,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대신에 지금 선생님께 질문했다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이고 있죠. 여기서 이 깨의 문법 용어 이름은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부사어 뒤에 붙은 조사이기 때문에 혹은 이 선생님이란 말을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격조사 깨서는 주체 높임, 부사격조사 깨에는 객체 높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높임에서도 주체 높임법처럼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를 높일 수 있어요. 우리 각각의 예문을 보면서 어떤 특수어휘들을 통해서 누구를 높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라고 할 때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해서 문장 한번 끊기죠. 그리고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니까 요 문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데리고 가는 게 누구예요?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 주어가 서술어 하는 대상, 내가 데려가는 대상, 할머니를 높이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 되겠고요. 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대신에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그는 선생님께 과일을 줬다 대신에 드렸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객체인 선생님 뒤에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부사격조사 께를 붙임으로써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와 드렸다, 부사격조사 깨와 특수어휘 드리다를 통해서 객체인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 볼게요. 그냥 아버지께 여쭤봐. 아버지께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되었는데 네가 여쭤봐 이런 식으로 주어를 한번 만들어서 문장을 살펴보면 그냥 네가 아버지께 여쭤봐. 물어보는 대상 아버지를 지금 높이는 상황이고요. 물어보는 대상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부사격조사 깨도 사용했지만 여쭤봐 라고 할 때 물어봐 대신에 여쭤봐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쭙다 라고 하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주말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 여기도 지금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는 혹은 우리라는 주어를 넣어서 그냥 문장을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주말에 할아버지를 뵈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보러 가자죠. 근데 이 보는 것의 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러 가자 대신에 할아버지를 뵙다라고 하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객체 높임에 자주 사용하는 특수어휘로는 우리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물어보다 대신에 묻다 대신에 여쭙다, 그리고 보다 대신에 뵙다 같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법, 부사격조사 깨와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연습 문제 1, 2, 3번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신 뒤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연습 문제 지금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연습 문제 다들 풀어보셨죠?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교과서 216페이지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처럼 서술의 주체에 맞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고 높임이 실현된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주체를 바꾸고 우리가 높임을 실현시키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까지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거죠.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연수가 노래를 부른다에서 주체를 어머니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노래를 부른다를 높여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다 라고 고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의시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기 동생이 온다에서 원래 주체는 동생인데요. 주체를 할아버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저기 할아버지가 온다 대신에 할아버지께서 오신다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높임이 실현된 부분을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할아버지 뒤에 있는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의시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주체로 바꾼 뒤에 높임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장 한번 볼까요? 현우가 안방에서 낮잠을 잔다. 원래 주체는 현우였죠. 그런데 주체를 이번에는 아버지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현우 대신에 아버지를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낮잠을 잔다 대신에 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낮잠을 자신다? 어떻게 써요? 낮잠을 자신다 아니고 낮잠을 주무신다 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높임 표현을 실현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높임 표현을 실현한 방법이 무엇이냐 찾아보면 아버지 뒤에 있는 주격조사께서 그리고요. 주무시다 라고 하는 이거 주무다에 의시 붙은 거예요? 아니죠. 특수어휘죠. 특수어휘 주무시다를 통해서 높임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동생은 귀가 박다를 주체를 할머니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일단 할머니는 귀가 박다 라고 한다면 할머니는 귀가 박다. 할머니의 귀를 높이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이게 간접 높임까지를 실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가 될 텐데 조금 더 정확히 해보면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간접 높임까지 정확하게 실현한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주격조사께서를 사용해서 일단 할머니를 높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를 높이기 위해서는 밝으시다를 통해서 즉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이제 간접 높임까지 실현하고 있죠. 선생님 그런데 깨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한 건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이 문장은 할머니께서는이 주어가 되고 귀가 밝으시다가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서술절 안에서 밝으시다라는 간접 높임이 실현된 거고 할머니 뒤는 그와 별개로 깨서를 붙여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귀가 뒤에 있는 귀에 해당하는 서술어인 밝으시다에서만 특수어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고 여기서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 할머니 뒤에 주격조사께서 그 다음에 귀가에 해당하는 서술어 자리에 선어말어미 의시를 붙였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께서 밝으시다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처럼 서술의 객체를 고려하여 문장을 완성해보자 교과서 216페이지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높임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 먼저 보시면 나는 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해서 원래 선물을 받는 대상, 선물을 주는 것의 대상, 객체가 친구였는데 그걸 할아버지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문장이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부사격조사께 그리고 특수어휘 드리다를 통해서 할아버지라는 객체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 객체를 고려해서 문장을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보람이가 수학 문제를 윤서에게 물어보았다.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대상, 즉 문장의 객체는 원래 윤서였는데요. 이걸 선생님으로 바꾸는 거죠. 보람이가 수학 문제를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다 대신에 우리 배운 대로 부사격조사께를 쓸 수 있고요. 물어보았다 대신에 특수어휘 여쭤보았다를 쓴다면 객체 높임을 제대로 실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격조사께와 특수어휘 여쭙다를 통해서 객체 높임, 선생님이라는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장 보시면 민재가 은솔이를 보러 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서 보러 갔다의 대상이 원래 은솔이, 즉 이 문장의 객체는 은솔이였는데 이 보러 간 것의 대상, 이 문장의 객체를 외삼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목적어 뒤에서 나오는 조사 을은 따로 대체할 높임의 목적격 조사가 없어서 민재가 외삼촌을까지는 이제 똑같은데요. 외삼촌을 보러 갔다 대신에 특수어휘 뭘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외삼촌을 뵈러 갔다라고 한다면 외삼촌이라는 객체를 높일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특수어휘 뵙다를 통해서 객체 외삼촌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나는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다. 여기서는 문장을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난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미술관에 갔다니까 여기서 동생을 데려간다라고 할 때 데려가는 그
대상이 원래 객체가 동생이었는데요. 데려가는 사람을 이제 어머니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리고의 객체가 이제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난 어머니를 데리고 미술관에 갔다 대신에 특수어의 모시고를 써준다면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객체 높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어머니를 모시고 미술관에 갔다 라고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각각의 문장을 주체 높임인지 객체 높임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 높임법의 실현 방법을 찾아서 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커피를 드신다. 여기서 지금 높임의 대상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커피를 직접 먹는 사람, 즉 문장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 어머니 뒤에 있는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커피를 드신다라고 하는 드시다, 특수어의 드시다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특수어의 드시다를 통해서 주체 높임 실현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시다. 기억력 좋은 사람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를 높이고 있으니까 주체 높임에 해당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들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 뒤에 있는 주격조사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기억력을 간접 높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억력을 간접 높임하면서 좋으시다라고 하는, 정확히 표시할게요. 좋으시다라고 하는 선어머러미 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접 높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시다 해서 이 기억력이 좋으시다 해서 간접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억력께서 쓰시면 안 되고요. 좋으시다 대체할 수 있는 특수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어의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고요. 좋으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주셨다. 여기는 주체도 나와 있고 객체도 나와 있는데 책을 주는 주체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책을 주는 것을 받는 혹은 당하는 주는 것의 대상이 되는 철수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주는 사람,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체 높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3번 문장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에는요. 선생님 할 때 나와 있는 이 전미사님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주격조사께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을 주시었다 할 때 선어말어미 시까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미사님,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문장 보겠습니다. 이모께서 오신다. 여기는 지금 깔끔하게 주어만 나와 있네요. 객체는 따로 없고요. 오는 사람 이모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 이모께서 할 때 나와 있는 주격조사께서 그리고 이모께서 온다 대신에 오신다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지금 주체 이모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시다. 여기도 깔끔하게 주체는 나와 있고 객체는 없는 문장이죠. 안방에 있는 사람, 즉 주체 아버지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해당하고요. 이 동그라미 5번 문장에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요. 아버지 뒤에 있는 주격조사께서를 통해서 우선 아버지를 높이고요. 안방에 계시다라고 하는 안방에 있다 대신에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 5번 문장이 아버지의 안경이 안방에 있다라는 문장을 높임을 실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안경이니까 간접 높임해야 돼서 아버지 안경은 안방에 계시다 안 되고 특수어휘 대신에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헷갈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6번 그냥 얼른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6번에 사장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라는 문장 한번 볼게요.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있다라는 문장이죠, 사실은.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있다. 그럼 사장님의 넥타이를 높이는 거니까 뭐 주체 높임에 해당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들 다 찾아보면 사장 뒤에 있는 님, 이 전미사 님 일단 정확히 이제 주체는 사장님의 넥타이가 되겠고, 님을 통해서 그 사장을 높이고 있고, 전미사 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할 때 으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넥타이 뒤에는 깨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넥타이는 그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넥타이 깨서 멋있습니다는 안 되고요. 사장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십니다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6번도 멋있는 것의 주체가 사장님의 넥타이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에 해당하고, 주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 전미사 님과 멋있으십니다의 선어말어미 으시가 되겠네요. 동그라미 7번 보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계속 나오는 그 문장 유형이죠. 모시고에서 역시 한번 끊어볼게요. 나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간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려가는 대상 할아버지를 높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장은 객체 높임이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 보겠습니다. 동주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주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다, 선물을 준 거죠. 그러면 선물 주는 행위라는 주체 동주가 아니라 선물 주는 행위를 받는, 당하는 혹은 대상이 되는 부모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겠고, 여기서 객체는 부모님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동주는 부모님께 라고 하는 부사격조사 께 사용했고요. 드리다 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9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할아버지께 사탕을 드렸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요. 사탕을 드린 사람은 철수, 사탕 드리는 행위의 대상은 할아버지였는데 여기서는 주체 철수가 아니라 이 사탕 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 할아버지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객체 높임을 실현한 방법은 할아버지 뒤에 부사격조사 깨를 붙였고요. 사탕을 줬습니다 대신에 드리다 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여쭈어 보았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주체는 나, 그리고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것의 대상인 객체는 선생님, 그런데 높임의 대상은 객체, 부사어인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객체 높임의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객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문장에서 사용한 방법은 선생님 뒤에 부사격조사 께 붙였고요. 수학 문제 풀이를 여쭈어 보았다, 물어보았다 대신에 여쭙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객체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장 한번 연습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만 추가로 연습해볼게요. 요 7번 문장을 조금 응용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라는 조금 더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문장은 어떤 높임이 실현된 걸지 한번 잠깐 멈추고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네, 찾아보셨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셨다. 할아버지 데리고 병원 간 주체는 누구죠? 아버지죠. 그 병원 가는 병원에 데려가진 대상은 누구죠? 할아버지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모두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우선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모두 실현해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한 방법부터 한번 찾아보면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버지 뒤에 있는 께서 라는 주격조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시었다라고 하는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주격조사 께서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아버지 주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라고 하는 이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는 높임 표현이 여러 가지가 실현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서 이런 복잡한 문장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연습 문제 3번까지 해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홍성일 선생님과 같이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